안녕하세요. 이번에 미국 J1 도전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그 진행 상황과 꿀팁들을 공유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국 J1 인턴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J1 인턴 비자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해외 대학생,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대학생분들, 재학생분들, 그리고 졸업 후에 1년 이내인 사람이 미국 기업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인턴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인턴십을 해야 하고요.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화 교류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단순 취업과는 차별이 됩니다. 또 미국 내에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스폰서 기관과 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비자 준비를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올해 5월부터 에이전시를 통해서 J1 인턴십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전시 측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에이전시가 굳이 없어도 충분히 이제 시간과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혼자서도 비자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저는 이제 학교 선배 중에서 J1 인턴으로 미국에 다녀오신 분이 계셨고, 그 선배의 추천으로 이 에이전시를 골랐습니다. 사실 요즘 올해부터 비자를 받기 더 어려워지고, 또 이제 졸업자가 재학생보다는 이제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비자 받기가 졸업자가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에이전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에이전시를 골랐고, 사실 에이전시가 물어다주는 회사들이랑 채용 공고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에이전시를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이전시에서 이제 나중에 오퍼레터를 받으면은 각 이제 견적서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견적서도 보면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에이전시를 신중하게 고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에이전시를 끼지 않고 혼자서 이제 인턴을 준비할 때는 잡코리아, 그리고 헤이코리안, 월드잡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이제 레주메를 작성을 하고 보내서 인터뷰를 본 다음에 그 회사와 이제 회사에게 오퍼레트를 받으면은 나중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비자 준비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시 측에 내가 이제 잡을 혼자서 물어왔으니 그러한 비용은 제하고 비자 준비 비용에만 돈을 이제 드리는 것으로 해서 조금은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의 99%로 한인 회사입니다. 그러한 점은 좀 이제 먼저 비자 준비를 시작하시기 전에 참고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이전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영문 레주메를 작성을 하고 올라오는 채용 공고들에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초에 한 회사와 면접을 보고 오퍼레터를 받고 그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퍼레터를 받으면은 이제 당연히 합격을 했으니까 미국에 바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관문인 비자 인터뷰가 SNS 검토 이후로 굉장히 강화되어서 비자 인터뷰 승인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퍼 레터를 받으면은 최종적으로 에이전시 측에서 이러한 비자 수속에 필요한 비용들과 인터뷰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견적서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들을 다 해서 보내주시면 그 비용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DS160이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제 개인 정보들,
저희 부모님 성함과 생년월일, 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름과 전공, 그리고 이전 경력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적어주시고, 아니면 추가적인 제 주변 지인들의 아이디나 이름, 주소를 적는欄도 있습니다. 그리고 SNS 규정이 강화가 되어서 개인 SNS 링크도 이제 주소도 적어야 되는데요.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를 제출을 했고, 당연히 오픈 어카운트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반미 계정이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좀 그러한 좀 예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니면 공유를 한 이력이 있다면은 그런 거는 바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S1019의 발급에 필요한 비자 서류들도 에이전시 측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비스 피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혼자 비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에이전시 없으면은 혼자 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미국 교환학생 준비할 때도 똑같이 했던 부분이고 또 다른 J1 비자 준비하시는 분들의 후기나 블로그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폰서 면접을 보는데요. 이 스폰서 면접이 에이전시에서 이제 스폰서 면접은 그냥 기본적인 영어 구사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폰서 질문으로 너 학생인지, 너 전공이 뭔지, 어느 회사 가는지, 너 전공이랑 그 회사 분야랑 다른데 왜 거기 가는지, 미국에 가본 적 있는지, 얼마나, 언제 동안 가봤는지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 마지막에 굿럭이라고 말하면 이제 합격인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많이 좀 걱정이 됐던 게 인터뷰어 자체도 제 전공과 회사 필드와 직무가 맞지 않았다는 점이 그분도 갸우뚱하셨고 저도 많이 걱정이 되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비자 인터뷰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인터뷰 후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이제 총 3번의 에이전시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각 1시간씩 온라인으로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들을 주시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써와서 첨삭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하나하나 첨삭받기보다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 30분 정도 선생님께서 첨삭을 해주시고 대본을 하나하나씩 수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최종 대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최종 대본을 달달 외워서 에이전시 담당자와 온라인으로 모의 인터뷰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첨삭을 따로 정리해서 주시는 시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인터뷰 준비에만 따로 처음에 이제 돈을 낼 때 비용이 너무 들어서 굳이 이렇게 에이전시와 함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돈을 많이 줬어야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사실 이 에이전시와 함께한 그 대본만 믿고 인터뷰를 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미국 비자 인터뷰 후기들을 다 뒤져가면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 비자 인터뷰는 어프로브 되었는데요. 이제 질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웃으면서 다가갔고 Good morning, sir. How are you today? 영사관이 Great, Happy Monday. 그리고 Happy Monday라고 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이 So why are you going to this host company? 이제 제 답은 호스트 컴퍼니에서 제 드림 컴퍼니에서 원하는 역량을 제공해 준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때 드림 컴퍼니는 제가 이제 한국 회사이고 당연히 한국에 있는 회사이고 어떤 직무, 어느 지점인지 정말 자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미국에 가서 이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엔트리 레벨은 더 어렵다.
그에 비해 미국은 이러한 직무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다. 특히 저는 올해 2월에 졸업했기 때문에 갓 졸업한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이러한 경험을 갓 졸업한 학생으로서 경험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valuable한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자신감 있게 어필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영사관님이 제 트레이닝 플랜을 보면서 What are you going to do during this internship program? 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트레이닝 플랜을 요약을 이제 하면서 제 전공 내용과 연관을 해서 말을 했습니다. 트레이닝 플랜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을 했어야 했는데요. 제 전공에서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과목명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걸 배웠다라고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에이전시 대본에서는 이 인터뷰가 길어도 5분에서 끝나기 때문에 짧게만 써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의견으로는 이 영사관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사관이 제 말을 나중에 끊더라도 무조건 자세하게 그분이 설득될 때까지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과 트레이닝 플랜의 연관성을 엄청 강조를 했고 영사관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이제 영사관님이 제가 말한 내용들을 이제 타자를 치셔서 기록을 합니다. 이때 저는 타자를 치실 때 따로 저에게 질문을 하시진 않았지만 나 이 경험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지원할 드림 컴퍼니에 엄청 도움이 될 거고 내 드림 컴퍼니가 매년 8월에 지원 공고가 올라오거든. 그래서 내년에 인턴십 8월에 끝나면은 바로 지원하려고 라고 한국에 꼭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제가 가는 호스트 컴퍼니가 인원이 직원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Why here there are only 땡땡 employees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전혀 기죽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성장하는 기업이고 슈퍼바이저 경력이 10년이나 넘어. 그래서 난 이분한테 이러한 경험들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또 valuable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What was the dream company you said before? 이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제 드림 컴퍼니의 이름과 부서, 한국에 있는 그 지점명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때 영사관님이 굉장히 수긍을 하시면서 이때 비자에 합격했다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NS 규정 안내문을 보여주시면서 확인해봐 라고 하시면 I understood 라고 이제 답을 하시면 되고 여권을 가져가시고 DS2019에 도장을 찍으시면 이제 Have a good day 라고 하면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팁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절대 떨지 마세요. 이미 준비된 건 다 갖추었습니다. 자신감, 눈 마주치기, 내가 아니면 누가가? 라는 마인드로 허리 꼿꼿하게 하셔서 인터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긴장돼서 청심환을 가져갔었는데요. 오히려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살짝 초월한 단계까지 가서 막상 비자 인터뷰 전에는 별로 떨리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로 인사는 웃으면서 밝게 하기입니다. Happy Monday, Good morning sir, how are you today?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크게 또박또박 말하세요. 그리고 I'm sure, I'm really confident, it really aligns well with 라고 확신에 찬 문장으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외운 티 내지 마세요. 필터를 많이 사용해 보세요. You know, well, like, actually 라는 필터를 많이 사용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공에서 배운 내용들, 그 수업들을 직접 어필하면서 트레이닝 플랜과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지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타자 칠 때도 너무 딴 이야기 말고 나 다시 한국에 와서 이 회사에 꼭 지원할 거라는 걸 좀 어필하는 시간을 너무 뜬금없이 말고 이제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PT를 많이 사용해 보세요. 저도 GPT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오류가 뜰 정도로
GPT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저는 7시 30분 인터뷰 예약이었고, 잠이 안 와서 잠을 안 자고 계속 GPT랑 연습하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첫 차를 타고 6시 30분에 도착하니 앞에 6팀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터뷰가 오는 순서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영사관의 컨디션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빨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에이전시에서도 제 케이스는 매우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전공과 직무가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모의 면접 때는 에이전시 측에서 내가 영사관이면 패스 안 해줄 것 같다고 하셔서 굉장히 울면서 수정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절대 기죽지 마시고 무한 연습과 에이전시를 너무 믿지 마시고 비자 인터뷰 후기들을 많이 보시면서 매일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비자 인터뷰가 많이 거절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실 분들, 준비되신 분들은 무조건 가실 수 있으니 제 케이스를 보고 많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뜨는 그레이 레터 소식 보면서 정말 섭섭하기도 하고 비자 인터뷰를 떨어지면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모았던 그런 돈이 다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래도 많이 준비를 하시면은 그리고 준비와 함께 자신감을 가지시면은 분명히 비자 인터뷰를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참고로 이제 비자 인터뷰 어프로브드가 되면은 일양 로지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직접 여권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배송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항공권은 이제 요즘 비자 승인이나 이슈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어프로브드가 되거나 여권을 받으시면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달 전에 쌀 때 샀다가 환불해서 다시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 영상을 찍은 이유가 너무 이제 저도 비자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이 하고 많이 이제 블로그나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정말 이제 좀 떨어지신 분들도 많으시고 합격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을 믿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비자 인터뷰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다양한 인턴십 관련 준비 사항이나 그리고 지금 뉴욕에서 지내면서 이제 관련된 꿀팁들, 정보들을 앞으로 많이 많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화이팅!